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다름 아닌 지금 다니는 직장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꾸역꾸역 직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장에 손해가 두렵기 때문이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오는 얄팍한 안정감은 사실 삶을 좀먹는 마취제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에 빠져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뒤로 밀어놓은 사이 자신의 인생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해보려 합니다. 경제학, 생물학, 화학의 원리를 빌려서 한번 여러분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동력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기 침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익도 내지 못하면서 대출 연장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는 존재하는데요. 경기 침체는 이들을 시장에서 쓸어버리는 필수적인 정화작용인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 생활도 계속될 수 없는 생명 연장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외면하고 살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리로 커져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스스로 침체를 선언하고 기존의 생활을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생물학으로 가볼까요?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우리 몸은 나태해지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으로 의도적인 결핍 상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생존을 위해 내부에 쌓인 낡고 병든 단백질 찌꺼기를 스스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추락은 곧 영양 공급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월급이라는 영양이 끊길 때 비로소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무의미한 버릇, 습관, 관성이 분해되고 진짜 나를 위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반응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섭씨 180도가 넘는 고열이라는 극단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밋밋한 생고기는 그 안에 아미노산과 당이 재결합하여 수백 가지의 폭발적인 풍미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스테이크에서 볼 수 있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강철도 마찬가지예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차가운 물에 꽂아 넣는 급격한 온도 추락은 금속의 분자 구조를 조밀하게 재별하여 강도를 극대화합니다. 이걸 우리는 당금질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도 맛있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극한의 스트레스와 파괴적인 하강곡선이 필수적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버티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밍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고통은 나중에 복리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이 법칙들은 위대한 인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30살에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잡스에게 이 사건은 크나큰 충격과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스탠퍼드 연설에서 잡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비대해진 자아와 무거운 인프라가 강제로 날아간 오토파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잡스는 가벼운 초심자의 마음으로 넥스트와 픽사를 창립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 애플로 복귀해서 우리가 아는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스티브 잡스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사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좀비 기업처럼 굴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대학, 장교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거는 겉보기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시장에서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시장에 던져졌을 때 저는 철저하게 경쟁력이 없는 저의 본질과 마주해야 했죠. 그 방황의 시기가 제게는 삶의 경기 침체이자 창조적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제로 베이스에서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말 그대로 제 삶의 오토파지를 실행한 거죠.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어설프게 취업이 됐다면, 물론 당장의 손실은 피했겠지만 저는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처럼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서서히 썩어갔을 겁니다. 훗날 궤도를 수정하기에는 맹월 비용이 너무 커져서 40, 50대에 회복 불가능한 끔찍한 추락을 맞이했겠죠. 차라리 일찍 바닥을 치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린 덕분에 지금 제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삶은 때때로 가시덤불 속에 진실을 숨겨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쓴맛을 좋아하시나요? 흔히 커피나 초콜릿, 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잖아요. 이 인간이 쓴맛을 찾는 이유가 입에는 쓰지만 적당히 섭취하면 몸에 약이 되는 것을 옛날부터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쓴맛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맛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다른 맛들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죠. 쓰지 않은 커피, 초콜릿, 맥주가 얼마나 맛이 없을지 상상도 안 되지 않나요? 음식에도 쓴맛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단기간의 추락이 두렵기 때문에 현실과 평생 태합하진 마세요. 가끔은 바닥을 치고 기존의 낡은 자신을 부셔보세요. 그 쓴맛을 견뎌낼 때 여러분의 인생도 더 풍미 가득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의 프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